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세수대회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제 서머리그가 또 시작했잖아요. 캘리포니아 서머리그는 시작을 했고 가장 규모가 큰 게 2K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인데 그때 주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제가 빨간 펜을 쓰는 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새에 몇 가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F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 대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물론 모라토리움이 이제 끝났고 초반에 비해서는 NBA FA 및 바이아웃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성기에 올 NBA에 뽑혔거나 혹은 올스타에 뽑혔던 자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웃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브래들리 빌인데 제가 빌과 데빈 부커를 비롯한 피닉스 선즈 소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대여는 주로 백코트 포지션에 몰려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데미안 릴라드, 브래들리 빌, 크리스 폴, 그리고 올스타에 뽑히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콤 브록턴 같은 경우에도 대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요나스 발렌슈나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할까 합니다. 자, 발렌슈나스, 이 덴버 세크라멘토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덴버 너게츠의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었죠. 네, 덴버가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받는 대가로 세크라멘토 측에 다리오 샤리치를 내보내는 그런 딜에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굉장히 설레어 했지만 본인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었다는 생각 때문에 NBA를 떠나서 유럽에서 뛰길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발렌슈나스가 아직까지는 은퇴까지 4, 5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또 니콜라 요키치의 백업으로 간다면 정말 길어봤자 15분을 넘기지 못할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우승 후보다 라고 좋아했다가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 걸 생각한다면 이 덴버 행이 썩 달갑지 않았던 거죠. 자, 발렌슈나스가 희망했던 유럽팀은 그리스 소속의 명문이죠. 이 파나시나이코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렌슈나스와 덴버 너게츠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 계약을 없애는 그런 사면룰에 동의를 했다면 덴버 너게츠는 발렌슈나스가 이적하면서 14.1밀짜리 난 텍스 플레이어 MLE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알 호포드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죠. 혹은 말콤 브록턴도 마찬가지고. 자, 하지만 덴버 너게츠는 발렌슈나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발렌슈나스가 그리스로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드를 강행했던 건 덴버 너게츠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덴버 너게츠가 발렌슈나스 측의 그런 제안이라든지 또 혹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덴버는 세크라멘토와 트레이드를 강행했고 그리고 덴버 측에서 이 발렌슈나스 에이전트 쪽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지켜야 한다. 계약 준수해라. 다만 만약에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한다면 덴버에 잔류한다면 잔여 기간인 2년 동안에는 발렌슈나스를 내보낼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거죠. 자, 2526 시즌 발렌슈나스의 연봉은 10.4밀입니다. 지금 셀러리 폭등 시대에 미드레벨 익셉션도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2627 시즌에는 10밀이 남아있는데 이게 비보장이에요. 비보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 입장에서는 2526 시즌 때 10.3밀이 보장돼 있지만 요키치의 백업이라면 나의 기록, 출전 시간, 그리고 또 주가 전부 다 반토막 이상이 날 테니 2627 시즌 때 뛰어봤자 베테랑 미니멈 아닐까? 이런 계산이 섰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을 때 그것도 파나시나이코스로 간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을 테고, 그리고 파나시나이코스의 제한은 3년에 14밀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다음 시즌 10.3밀 보장, 그리고 2627 시즌 때 베테랑 미니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대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는 건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중요한 대우를 받으면서 뛰고 싶다는 그런 발렌슈나스의 열망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덴버 너게츠가 이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파나시나이코스로 가서 뛰는 발렌슈나스의 모습보다는 요키치의 백업으로 활약하는 그 장면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백코트 자원들로 돌아와서 일단 남아있는 포인트 가드 자원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크리스 폴과 러셀 웨스트브룩인데 물론 카일 라우리도 있고요. 폴과 웨스트브룩은 둘 모두 베테랑 미니멈의 계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행선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둘 모두 다 이제 남아있는 NBA 커리어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둘 모두 다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또 우승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자, 크리스 폴은 다음 시즌이 내 마지막 무대다, 내 은퇴 시즌이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친정 클리퍼스 복귀를 비롯해서 밀워키 벅스, 피닉스 선즈가 후보군인데, 클리퍼스를 복귀한다면 클리퍼스에서 6년 동안 뛰기도 했었고, 또 랍시티라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매력을 지닌 팀을 이끌기도 했었고, 만약에 클리퍼스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한다면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 영구 결번 확정 이동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밀워키 벅스를 비롯해서 피닉스 선즈도 현재 후보군에 올라있죠. 만약에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이 된다면 크리스 폴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닉스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웨스트브룩, 세크라멘토 킹스와 링크 된 바 있고요. 뉴욕 닉스도 관심을 가졌는데 뉴욕은 뭐 웨스트브룩을 영입할 것 같지는 않고 영입을 한다면 세크라멘토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한 에너지,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팀에게는 매력적인 카드인데, 지금 웨스트브룩이 고를 수 있는 그런 팀의 개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대로 미계약 상태는 아니겠지만 우선은 웨스트브룩을 향한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소속팀, 원 소속팀인 덴버 너게츠와는 SNS를 언팔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덴버 너게츠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덴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슛이 되는 브록던이라든지 혹은 알 호포드를 남아있는 예외 조항이나 혹은 베테랑 미니멈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에 대한 또 추가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워키에서 웨이브 앤 스트레치가 됐죠. 그러면서 현재는 FA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을 날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릴라드는 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라면서 차분하게 재활에 임하고 있는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1년을 쉬어갈 보스턴 셀틱스와는 상호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릴라드도 1년의 재활이 필요하고 제이슨 테이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다음 시즌 이미 쉬어가는 한 해로 공표했죠. 그러면서 크리스타프 포르징기스와 드루 할러데이를 내보냈습니다. 샐러리를 엄청나게 감축했고, 다음 시즌 보스턴이 그렇다고 해서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시즌은 아니겠지만 이미 뭐 다음 시즌은 보스턴의 셀틱스의 목표가 우승은 아닙니다. 그냥 한 해를 무난하게 보내면서 플레이오프 탈락해도 2026년 신인 드래프트 풀이 굉장히 넓으니 거기서 좋은 신인 땡겨오면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 이런 스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릴라드의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심이 있고, 골든스테이트, LA 레이커스, 뉴욕 닉스처럼 빅마켓, 그리고 당장 이겨야 되는 윈나우 팀들도 역시나 영입 의사를 내비쳤어요. 자, 릴라드는 밀워키로부터 연봉 전액을 수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가 다음 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릴라드도 크리스 폴이나 혹은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0년생, 이제는 본인의 탱크에 뭐 가스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역할을 할 수 있고 계약 조건이 맞으며 그 다음에 우승할 수 있는 팀과 계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데미안 릴라드는 NBA에서 뛰는 동안에 누적 연봉이 무려 327mm입니다. 이거는 2526 시즌과 2627 시즌에 받는 112.5mm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2526 시즌과 2627 시즌은 모든 연봉이 보장돼 있죠. 그리고 새로운 팀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누적 연봉 자체를 살펴보면 무려 440mm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NBA에서 은퇴하는 순간에는 뭐 누적 연봉이 450mm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릴라드가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보냈고 돈복도 따랐으며 우승 반지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커리어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랜도 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올랜도 매직 최근 들어서 나왔던 계약 소식은 이 프란츠 바그너의 형이죠, 모리츠 바그너, 모 바그너와 1년 5밀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 엄청난 중상을 입으면서 1년을 쉬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올랜도 매직은 이 바그너의 형이기 때문에, 프란츠의 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1년에 5mm면 금액은 싸지만 현재 몸 상태를 감안한다면 꽤나 잘 쳐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1년 5mm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올랜도 매직은 2010-11 시즌, 그러니까 드와이트 하워드, 히더 터컬러, 라샤드 루이스, 자미어 넬슨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사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가 올랜도 매직은 달릴 때였잖아요. 파이널에도 진출했고, 비록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이듬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올랜도는 달려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자, 무려 15년 만에 사치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바그너와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또 다른 빅맨인 고가 비타제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자, 올랜도 매직 현재 총 샐러리가 193mm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NBA의 First Apron은 195.9mm니까 그 여유가 3mm도 남진 않았고요. 자, 하지만 논텍스를 7.1mm짜리 쓸 수 있고 바이애니얼 익셉션 5.1mm짜리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에이프런은 초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치세 내는 정도로 이번 시즌, 오프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해에도 올랜도 매직은 여름에 연장 계약, 그 다음에 뭐 FA 재계약 다 포함해서 600mm를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랜도 매직은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결국 기대 이하의 그런 결과에 그쳤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갔었죠. 드래프트 픽 투자해서 데스먼드 베인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집토끼도 잡았고 뭐 여러모로 올랜도 매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예상 로스터를 살펴보면 이 팀은 주전은 아마도 트루 포인트 가드, 정통 포인트 가드는 없이 시작할 것 같아요. 제일런 석스와 데스먼드 베인이 주전 백코트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츠 바그너, 그리고 파울로 반케로, 여기에 웬델 카터 주니어가 프론트코트를 구성하겠죠. 자, 백업으로는 굉장히 준수한 선수인 타이어스 존스, 이 친구야말로 뭐 퓨어 포인트 가드라 볼 수가 있고, 2번은 유망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앤서니 블랙, 장신 가드죠. 네, 그리고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제이스 리차드슨. 3번은 젯 하워드. 하워드와 노아 펜더는 뭐 2번과 3번을 다 보게 될 텐데 3번으로 그냥 분류를 했습니다. 자, 4번은 역시나 독일 출신인 트리스탄 다실바. 지난 시즌에 뭐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어요. 이 올랜도 매직이 다실바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백업 5번은 모 바그너와 조나단 아이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작은 뭐 4번과 5번은 오가게 될 테고요. 이 로스터를 보더라도 올랜도 매직은 충분히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패권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러키 벅스 쉬어갈 거고요. 물론 뭐 릴라드를 웨이브 앤 스트레치 하고 나서 마일스 터너를 영입하긴 했지만 우승 후보와는 좀 거리가 있죠. 백코트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는 쉬어가고 인디애나 페이서스 역시 터너를 잃었죠. 그리고 할리버튼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컨퍼런스는 뭐 뉴욕, 그 다음에 전력 보강한 애틀란타, 그리고 올랜도, 기존의 뭐 클리블랜드, 자, 이런 팀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올랜도 매직의 오프시즌은 이로써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남아있는 FA 시장을 한번 전망해봤고요. 또 전력을 강화한 올랜도, 또 발렌시아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는 총 뭐 너댓 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FA 시장 남아있으니까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15만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뭐 이렇게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15만이라는 숫자는 또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5만 자축 라방 조만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